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코로나로 강제휴식당하는 뉴요커의 브이로그입니다. 아침 9시가 되니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뉴요커가 보이는군요. 현재는 뉴요커가 아니군요. 기자 때문에 잠깐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이제는 구수한 경기도 사람이죠. 오늘은 코로나 사태에 밖에 안 나가는 이 유튜버의 사생활을 좀 훔쳐봅시다. 우선 상남씨는 아침 식사 전에 이를 먼저 닦습니다. 이를 열심히 닦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그 일을 하려면 그의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사탕과 젤리를 좋아하던 상남씨는 잘 때도 이를 안 닦고 사탕을 입에 쳐물고 잠을 잤다 합니다. 당시 이빨이 많이 썩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를 진짜 열심히 닦기 시작한 건 여자친구가 입냄새 난다고 한 뒤부터죠. 그녀의 일그러진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간단하게 합니다. 아침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일할 때 졸려서 적게 먹는 게 습관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항상 아침의 메뉴는 똑같습니다. 바로 삶은 달걀과 시리얼이죠. 보통은 빵과 함께 먹는데 엊그제 빵을 다 먹어서 이제는 달걀이랑 시리얼밖에 없습니다. 빵은 정말 짜증나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가끔 먹으면 맛있는데 자주 먹으면 질립니다. 그러면 자주 안 먹으면 되지 않냐고요? 아니 빵을 사기만 하면 유통기한이 일주일도 안 되니까 사게 되면 맨날 처먹어서 다 없애야 돼요. 그래도 맛있으니까 봐주겠습니다. 상남의 입맛은 할아버지 입맛이라고도 많이 말합니다. 건포도나 견과류가 들어간 것들 또는 달지 않고 고소한 시리얼을 좋아하기 때문이죠. 여친 취향이 연상이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미국 관련 뉴스를 보고 있군요. 이 거지같은 코로나는 언제 종식이 되는 걸까요? 아무튼 지금은 도미노 피자에 관한 이야기를 봅니다. 도미노의 라티노 직장인들이 일하는 환경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영상이군요. 그래도 도미노의 주가는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도미노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7주 동안 미국에서는 3천만 명이 넘는 실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뉴스가 그 이야기죠. 아침을 먹고 나서는 바로 설거지를 합니다. 다들 밥 먹고 설거지 바로 하시죠? 예전에 미국에서 같은 집에 살던 하우스메이트가 밥 먹고 설거지를 바로바로 안 해놔가지고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서 나온 적이 있답니다. 밥 먹고 설거지 안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이랑 살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게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저 같은 사람이랑 살면 졸라 피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침밥을 먹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죠. 하루 일과의 시작은 공부입니다. 이곳에 앉아서 온라인 강의 비스무리한 것을 듣죠. 인터넷 강의는 직접 돈을 내고 듣습니다.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서 별로 안 아깝죠. 이 사람은 Parker Welbeck이라는 사람입니다. 본업은 성공한 필름메이커고 영상과 관련된 다양한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영상 제작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 관련 공부는 혼자서 책 보고 하는 것보다 영상을 직접 보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적당히 공부를 한 뒤에는 운동을 하러 거실로 나옵니다. 평소라면 체육관을 가서 운동을 했겠지만 이 시국에는 웬만하면 안 나가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맨몸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합니다. 근데 몸이 좋은 사람들이랑 안 좋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항상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서 몸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몸이 좋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더라고요. 피지컬 갤러리의 계란 아저씨 한번 봐요.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 게 운동인 것 같아요. 퇴근하고 나서 피곤하셔도 하루 딱 30분만 해보세요. 평소에 운동을 하는 삶과 운동을 안 하는 삶의 차이가 생각보다 엄청 크게 체감되더라고요.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점심밥을 만들어 봅시다. 점심은 항상 조금 푸짐하게 먹는 것 같아요. 밥에는 검은 콩을 항상 넣어서 먹는데요. 쌀밥에 콩 넣어 먹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희 가족은 항상 콩밥을 먹어왔기 때문에 콩밥이 오히려 흰쌀밥보다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콩밥을 항상 잘 먹었던 건 아니에요. 정확히 몇 학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밥상머리에서 깨작깨작거린 적이 있었거든요. 밥에 콩 들어있다고 안 먹겠다고 투정을 막 부렸었어요. 그래서 탱깡 부리다가 아버지한테 뺨을 맞고 멀리 날아갔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콩밥이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점심은 간단한 요리를 해먹으려고 합니다. 마늘과 아스파라거스를 먼저 잘라줍니다. 먹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크기면 딱 좋습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소세지를 먼저 볶습니다. 소세지는 정말 좋습니다. 저같이 요리 못하는 사람들도 요리사로 만들어주거든요.
아까 잘라놨던 마늘과 아스파라거스를 같이 볶습니다. 소세지만 먹기에 몸에 미안하니까 이렇게라도 채소를 섭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다른 건 안 넣고 소금과 후추만 뿌리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들은 별다른 첨가물 없이 소금이랑 후추만으로도 만들어진다고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소세지는 어떻게 만들어도 실패하기 힘든 음식이기도 합니다만 건강하게 먹으려고 소금과 후추만 뿌린 것도 있습니다. 는 먹어보니까 심심해서 케첩도 넣었습니다. 소세지는 케첩이랑 먹어야 맛있잖아요. 역시 조미료의 힘은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셰프로 만들어주거든요. 아까 만들어놨던 콩밥을 퍼줍니다. 콩밥 하니까 교도소가 생각나네요. 옛날에는 나라가 잘 못 살 때 쌀보다 콩이 더 쌌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원으로 콩밥을 줬다고 합니다. 지금 교도소는 100% 쌀밥이라네요. 콩이 들어간 밥을 좋아하는 저는 교도소에 갈 이유가 사라졌어요. 콩밥과 소세지 볶음을 시식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점심에는 신사임당 같은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을 봅니다. 처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게 월급쟁이 마인드로 살면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월급쟁이로 사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크게 벌려면 남을 위해서 일하는 마인드가 아닌 나를 위해 일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물론 유튜브도 더 꾸준히 올릴 계획입니다. 점심 먹고 나면 오전에 배웠던 기술들을 연습합니다. 촬영 연습을 할 때도 있고 편집 연습을 할 때도 있는데 확실한 건 배운 건 바로바로 복습하지 않으면 금방금방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바로바로 다시 복습을 하는 편입니다. 저녁은 샐러드입니다. 왜 저녁은 샐러드를 먹냐고요? 토마토랑 야채가 냉장고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저는 자취를 시작할 때부터 음식물을 버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이 아까워서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치우기 귀찮아서입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빨리 상하는 재료들 위주로 항상 그날그날의 저녁 메뉴를 정합니다. 지금 자르고 있는 상추는 아버지가 텃밭에서 기른 무농약 상추입니다.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갈 때마다 제가 훔쳐옵니다. 아버지가 항상 왜 자꾸 허락 없이 가져가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항상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찌됐든 상추, 쑥갓, 돈나물을 넣어줍니다. 왜 저 세 가지 재료를 넣었냐고요? 샐러드는 원래 냉장고에 남아있는 채소로 만드는 겁니다. 모르셨다면 이제부터 알아두세요. 토마토도 그냥 남아있어서 쓴 거예요. 토마토를 가위로 자르는 이유는 도마랑 칼 따기 귀찮아서입니다. 벌써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샐러드네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샐러드 소스를 한 숟가락 부어줍니다. 샐러드 소스는 오리엔탈 드레싱인가 뭔가였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넣어줘야죠. 오늘의 단백질은 연어장입니다. 제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저는 연어 가격만 냈고 나머지는 친구가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샐러드를 시식해보도록 할까요? 물론 저녁도 아이패드와 함께입니다. 벤츠와 닛산, 포르쉐의 일부 경유 차량이 배출가스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해외 수입 경유 차량들이 구설수에 올라갔더군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기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옛날과는 달리 요즘은 사기를 치면 예전보다 잡히기는 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치려는 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잡힐 거니까 그냥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버세요. 아무튼 제가 만든 이 샐러드 맛있네요. 원래도 폭식을 잘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먹어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제가 남들보다 활동량이 적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확실히 뉴욕에서 출퇴근하던 데보다는 적게 먹는 것 같습니다. 934대입니다. 뉴욕 얘기하니까 빨리 다시 돌아가고 싶네요. 확실하게 올해는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현재 뉴욕의 상황 때문에 돌아갔을 때는 예전의 뉴욕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원래 돌아가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려고 했는데 일할 때 아니면 시티로 안 갈 것 같아요. 물론 차 타고 친구 집 가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구독자님들에게 최대한 리얼한 뉴욕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저녁을 먹고는 지인들과 5인룰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전에 좋은 동기부여 영상들을 찾아보죠. 오늘은 그만두고 싶을 때 절대 잊어선 안 될 것들에 관한 영상을 봤습니다. 가끔 좋아하는 일을 해도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만족감이든 말이죠. 유튜브를 관두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조회수가 안 올라갔을 때, 몇몇 사람들이 또 내 영상을 싫어했을 때, 구독자 수가 줄어들 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상에 바다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샤워는 하지만 목욕은 안 한 지 꽤 됐다는 사실을 말이죠. 미국에서는 찜질방이 비싸다 보니까 목욕을 자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집에서 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살던 곳은 제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샤워를 해야 돼서 목욕은 최대한 자제했었습니다. 뉴욕에서 자취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겪는 평범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는 목욕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아이씨 뜨거워. 아 뜨거워.
매주 힐링되는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빨리 구독하세요. 자, 그럼